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여러분이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안으로 황소가 한 마리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값비싼 도자기들이 상할까 봐서 무척 조심을 하지만 마침내 황소가 도자기를 깨뜨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서투른 사람이 그 일에 관여하면 사고를 치게 되지요. 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68화는 사람의 성품에 관하여 5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아울러서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에 서투른 사람이 개입하여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도자기 가게 안에 있는 황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John is like a bull in a china shop. John is like a bull in a china shop. 이렇게 말을 하죠. bull은 황소 또는 숫소를 의미하죠. 암소는 cow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 사용되고 있는 China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란 그 나라가 한국과 같이 도자기를 잘 만드는 국가로 외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China라는 국가 이름이 도자기란 뜻을 가진 일반 명사로도 사용되고 있지요. 일에 서투르다 하는 것을 clumsy 또는 awkward라고 합니다. 특별히 손재주가 없는 것을 5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Jay는 뜨개질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손재주가 없기 때문이죠. Jane does not like knitting because she is all thumbs. Jane does not like knitting because she is all thumbs 라고 합니다. 5손가락이 모두 다 엄지손가락으로 되어 있다면 그 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지능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형용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telligent, 똑똑한, 총명한, smart란 뜻이죠. 강세가 텔에 있습니다. 학문이 깊어서 지성적인, 사고를 깊게 하다 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는 intellectual이라고 발음하지요. 이때 강세는 3번째 음절인 렉이 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는 intelligible이라고 하지요. 저 소녀는 참 똑똑해요. The boy is intelligent 라고 얘기를 하지요. 소년에게 intellectual 하다라는 형용사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intellectual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배워서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지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성적입니다 라는 표현은 The professor is intellectual. The professor is intellectual 이라고 얘기를 하죠. intelligible은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사물이나 또는 아이디어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의 연설은 이해할 만해요. His speech is intelligible. His speech is intelligible 이라고 말을 하지요. 잭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어에서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입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Jack is a walking encyclopedia. Jack is a walking encyclopedia 라고 하지요. encyclopedia는 백과사전이란 뜻입니다. 항상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중 누각을 짓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 탐은 공중에 누각을 짓고 있어. Tom builds castles in the air. Tom builds castles in the air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입이 아주 거칠어요. 입을 열었다 하면은 듣기에 거북한 욕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기병대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입이 아주 험하였다고 합니다. 기병대의 부하 병사들을 트루퍼라고 합니다. 그는 참 욕을 잘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욕이에요. He swears like a trooper. He swears like a trooper 라는 표현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기 돈을 1원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하여 구두쇠, 수전노. 수전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구두쇠 영감 이름이 무엇이죠? 미스터 브라운 씨는 수전노예요. Mr. Brown is Scrooge. Mr. Brown is Scrooge. 또는 Mr. Brown is a miser. Mr. Brown is a miser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관용적으로는 국어의 이론에 해당되는 동전이 영어에서는 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펜이도 딱 집어서 꼬집어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Mr. Brown is a penny pincher. Mr. Brown is a penny pincher라고 얘기하죠. 이런 구두쇠들의 특성을 또 달리 얘기하여 국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모처럼 딱딱하다라고 합니다. Mr. Brown is hard as nails. Mr. Brown is hard as nail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 한물 간 사람, 왕년에 힘께나 썼던 사람, 이들을 영어로 지칭할 때는 현재 완료형의 has been을 일반 명사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스미스 씨는 한물 간 사람이에요. Mr. Smith is a has been. Mr. Smith is a has been 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이미 언덕을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Mr. Smith is over the hill. Mr. Smith is over the hill 이란 표현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인생을 밝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관용적으로 말할 때는 그는 항상 사물의 밝은 쪽을 쳐다봅니다. He sees the bright side of things. He sees the bright side of things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는 자기 분야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권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지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Do you see a man skilled in his work? He will serve before kings. Do you see a man skilled in his work? He will serve before kings 라고 말을 하고 있죠. skilled는 도자기 가게 안에 있는 황소처럼 자기 일에 서투른 자가 아니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요? 네, before kings, 왕 앞에서 serve,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68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